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발빠른 영업이사님이죠.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이제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면서요? 네. 자, 투자 포인트를 제가 준비한 이제 그 일기선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을 이제 폐기한 다음에 재추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자,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의 이익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 총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요 1번, 2번을 하다 보면 이건 너무나 그 대주주한테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배당 소득에서 감면을 취하고 분리과세를 하는 것도 검토한다. 저는 이 부분을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저희 법인 회사한테 배당을 받았더니 의료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금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율이 3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대주주들의 그런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대안도 같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만 만약에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원하는 그 증시 5,000비 시대에도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수혜주를 미리 담아보는 전략은 어떨까 싶은데 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딜까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건 가정인데 우리 코스피가 5천이 간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개 보면 저평가된 종목은 2배 이상 갈 겁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금융주들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증권주나 그다음에 그 금융 지주회사들을 보면 PBR이 0.5,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50%도 안 되면서도 그리고 순이익 대비 그 퍼가 5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배당률이 보면 시가 배당으로 해서 5%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우량한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국채보다 수익을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지금부터 내가 사 모은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올해 일단 당장에 8월달 가더라도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주 그리고 중견 지주회사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저희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미국장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와 줬는데요. 미증시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최근 급락을 했지만 네. 이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은 역대급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레버리지 ETF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기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올해 제가 연초부터 계속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학계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엑소의 XL이라 습니까? 그 다음에 또 TQQQ라 해가지고 S&P 500이 또 올라가면은 또 이것도 2배 이상 올라가는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지금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른다면 역대급으로 두 번째 많은 이 금액을 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걸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S&P 500 지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차트 S&P 500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자, 나오네요. 자, S&P 500인데 미국은 요때 한 10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르게 돼가지고 이제 간단히 시각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이 빨강색이 나오면 오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올해는 음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봉이라는 거는 올해는 안 돼. 미국 주식은 안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양봉으로 올라가니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워런 버핏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 비싸다. 퍼가 S&P 500 21이다. 한국은 10, 이제 퍼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나올 때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율을 보시면, 자, 미국 달러를 한번 볼게요. 미국 달러 인덱스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미국 달러가 네. 2008년에 저점 형성해가지고 계속 강세를 보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 의미는 이제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또 다르게 무역적으로 해석한다면 미국은 주식을 팔아서 돈 벌고 달러를 팔아서 돈 번 대신에 제조 이제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그거는 다른 나라 물건을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가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구조조정을 하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영한 게 달러화가 지금 약세잖아요. 약세로 된다는 거는 미국 주식이 안 좋다 그런 말이에요. 또 미국 달러 표시 자산들, 미국 채권도 수익이 안 좋다. 그런 뜻이 되는 게 달러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렇게 장대 음봉으로 나온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계속 안 좋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 좋다. 그런 말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환율을 또 바꿔볼게요. 오, 네.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장에서는 항상 환율이 이렇게. 자,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서학개미 여러분들 이제는 미국 주식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주식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이사님의 강경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리뷰를 해봤었는데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바로 4월 9일에 매수했던 성신양이고요.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죠. 2차 목표가 9,500원 가볍게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무려 5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올라타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성신양해를 저희가 이 시간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매수를 8,250원대 말씀드렸죠. 원래 그때 요거는 아침에 시초가로 사지 말고 여기서 눌러서 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아침 무료 방송이나 그리고 MBA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도 8,150원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터졌죠. 거래량이 600배가 이상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거래량이 1,200만 주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그만큼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어제 11시경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이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월봉을 보시면 네. 저희들이 말할 때가 여기 바닥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많이 빠서 바닥권이었었고 이 종목의 그 주당 순자산가치 이 회사를 주주들이 이제 총회를 거쳐가지고 회사를 해산했을 때 청산가치라고 한 겁니다. 그 가치가 24,500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말할 때가 8,200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저평한 상태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조가 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이 넘는 회사였었는데 뭐 당시에 저희들이 말했을 때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일봉을 보시면 어지러워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틀 만에 거의 한 50% 올랐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오르니까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매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를 말할 때 그것까지 한번 계속 누려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성신양의 공장 위치를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그 대선 때까지는 대선이 6월 3일 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책주들을 성신양의 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종목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 3차 목표가 잡아볼까요? 이 종목의 3차 목표가는 그 이제 13,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저평가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차 목표가 13,500원까지 홀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이 성신양회의 후속주를 도 이사님이 가져와 줬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사님 저희 어느 기업 봐야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후속 종목은 바로 신신제약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 떠오른 게 뭡니까? 신신파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종목을 볼 때 실적을 체크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1,060억, 그래도 1,000억 단위의 매출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순이익은 50억, 계속 일정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 신신파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목이 물렸어요. 신신파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위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 회사의 또 포인트가 공장이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데 자, 약 그 11,582평인데 본사와 사옥이 공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장 그 땅 규모를 보니까 성신양의 레미콘 공장이 약 10만 평방미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3만 8천 평방미터니까 한 그 절반이 약간 안 되지만 그래도 세종시에 땅이 있다는 건데 거기 제가 그 준비한 그 뭡니까? 거기 땅이 있다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사님 신신제약도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차트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자, 이 종목을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월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를 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일봉에서 이 종목을 약간 가격이 올라왔지만 파동상 1파, 2파, 3파에서 거래량이 확 늘어난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눌림목 때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가져온 것이 되겠는데요. 자, 매수가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빠질 때는 이렇게 힘 있는 주식은 아침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매수가 범위는 7,490원에서 7,500원인데 혹시라도 이 종목이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가격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지 마시고 저희들이 매수한 가격에 아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8,02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8,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신제약 눌렸을 때 담아봐야 한다라는 매수가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8,02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두 번째 어디를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업은 굿콘이 되겠습니다. 굿콘. 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 팔란티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이 종목이 바로 한국형 팔란티어입니다. 오. 그러면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도 한번 저희들은 항상 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09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03억으로서 영업이익률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2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계속 수익성이 좋은데 특징이 뭡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규모 효과에 따라서 일정에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바로 전형적인 데이터 회사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이런 것 때문에 시장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성장성 있는 회사는 뭘 봐야 되냐면 PBR을 봐야 돼요. PBR이 1.4, 1.2죠. 그러면 팔란티어는 이제 팔란티어급으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팔란티어가 여기 PBR이 8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PBR을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니까 PBR이 5배 정도까지도 저는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또 구체적인 그 서비스를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요거 데이터 분석 및 페이먼트 서비스인데 간편 결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카톡으로 간편 결제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가 고객을 보면 아실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약간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고객을 보시겠습니다. 오, 금융갈등원이네. 결제원이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이죠. 자, 머리 한번 어떤 서비스인가?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카카오페이, 네. 네이버. 자, 이게 뭐냐면 카카오페이가 저도 이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데 모 은행에서 제가 그랬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제 신상을 턴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빴죠. 네. 그런데 그것의 데이터를 누가 공급하냐면 쿠콘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은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습니다. 삼성, KB금융, 자 우리 유력한 제1금융권 현대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회사는 세상에 떠도는 각종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공,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결국은 네이버도 우리한테 그 데이터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원천 데이터를 누가 공급하느냐? 쿠콘이죠. 바로 쿠콘이라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형 팔란티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자 지금 선거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 사업으로 수혜가 된다라고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AI 쪽으로 육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지 않습니까? 결국은 AI의 가장 중심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해서 정책주로도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형 팔란티어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업 바로 쿠콘이었고요. 어떤 기업인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봐주세요. 제가 차트를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비쌌어요. 굉장히 성장세 그러니까 계속 빠졌죠. 요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 증시가 시황이 안 좋았거든요. 시황이 안 좋으니까 빠졌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 사셔가지고 저기서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을 월봉 차트는 이건데 저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차트가 어디 가냐 분기봉이 참 이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양봉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양봉이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이 말은 9개월 동안 계속 차근차근 매집했다 그런 뜻이에요.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올랐다가 눌림목이죠. 네. 눌림목이죠.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가 매수가 범위는 22,650원에서 22,70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24,3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6,200원인데 자 7% 이익을 10번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손절가는 17,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인 쿠콘 우선 1차 목표가는 24,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700원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기자님 어제 저희가 담고 있던 기업 중에 영보화학 어제 16% 급등을 했고요. 네. 성신양의 상한가 찍었고 아가방 컴퍼니도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종목들 정책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시각각 대응이 어렵잖아요. 장중에 대응 전략 들어볼 수 있는 창구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무료방송 바로 뛰어가서 지금 무료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성신양의 애를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4월 18일 날 8,710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4월 9일 같은 경우는 8,2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을 바로 이런 대장주를 바로 매수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면 터치 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성신양해처럼 대장주를 장중에 가격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시시각각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성투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